첫 번째가 우사인 볼트 신발인데요. 엑소스켈레톤에 대한 그 남자의 로망이라고 하죠. 맞아. 증강인간의 약간 표본으로서 시속 40이면 우사인 볼트만큼 뛰는 거고 엄청난 속도예요. 이게 운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누구랑 결정을 이거 좀 심각한데. 그 무적 백팩 제가 찾아보고 한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백팩을 휙 움직이면 얘가 위아래로 진동을 해서 그러겠죠. 그 자연 진동수가 있거든요. 그 자연 진동수랑 사람이 걸어가서 만들어지는 진동수가 잘못해서 맞으면 그럼 오히려 춤추면서 걸어갈 수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범준의 물리다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박생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 화학-화공-바이오텍 학과에 있는 박승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박승민 교수님 모시고 과학자들이 뽑은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 월드컵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발명품이 얼마나 획기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기존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지 그런 걸 위주로 해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획기적인 발명품 월드컵 16강. 둘 다 신발에 관련돼서 나왔네요. 첫 번째가 우사인 볼트 신발인데요. 아마 금속의 탄성을 이용을 해서 달려갈 때 에너지 손실 없이 달리는데 도움을 받는 것 같고요. 스마트 슈즈는 저게 아마 신으면 이렇게 저절로 신발끈이 조여지는 그런 거죠. 저기 예전에 그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에 거기 나와요. 딱 맞습니다. 그 네. 나이키 브랜드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딱 신으면 이렇게 확 조여주는 약간 그런 기능. 그러니까 요새 또 스마트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쪽은 이제 스마트가 다 헬스케어 쪽에 그러네요. 예를 들어 보행 몇 걸음 걸었는지 같은 거 당연히 있을 거고. 캐덴스라고 하죠. 캐덴스나 아니면은 저기 게이트 얼마만큼 밸런스 있게 걷는지도 아마 측정을 해줄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그런 보행법에 대한 조언 맞습니다. 같은 것도 할 수도 있는 그렇네요. 저는 우사인 볼트 신발이 조금 더 신박한 것 같아요. 네, 우사인 저도 볼트가 그랬어요. 어떻게 보여지냐면 약간 엑소스켈레톤 같은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아이언맨의 바깥 바디 같은 느낌이 들고 MCU 팬으로서 그게 더 좋고 근데 스마트 슈즈도 솔직히 우사인 볼트 신발 안에 다 녹아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느낌상.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구현 레벨로는 우사인 볼트 신발이 조금 더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스마트 슈즈는 있는 기술도 그대로 다 가져오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스마트 슈즈는 제가 드는 생각이 저런 장치가 더 들어가게 되면 신발 자체가 무거워지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무게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무게보다는 내구성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신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의 하중을 다 받아야 되고 가장 많이 쓰는 물건이기도 한데 그 다음에 전력 같은 것도 전력도 어쩌면 요즘 이렇게 걸어가면서 전력을 조금 그렇게 많은 전력이 소비되지는 않을 테니까 전력 생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어느 정도 레벨까지 이게 구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우사인 볼트는 확실하잖아요. 우사인 볼트 신발은 저도 저걸 선정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보통 걸어갈 땐 발을 들고 땅에 일종의 충돌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발과 땅의 충돌은 거의 비탄성 충돌이어서 발이 전달한 에너지가 그냥 손실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거는 발을 디딜 때의 에너지가 저 스프링의 탄성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는 발을 앞으로 옮기는 데 도움이 돼서 아마 잘 만들면은 상당히 에너지 효율적으로 걷거나 달릴 수 있는 물리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면에 좀 장점이 있어 보여요. 네, 저도 그래서 우사인 볼트 신발 고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먼저 자동 전기차 충전기. 저건 아마 자동차를 주차를 하면 그럼 저 충전 장치가 와서 저절로 충전을 해준다는 그런 아이디어 같네요. 저런 거는 뭐 충분히 구현 가능하고 중국에서는 왠지 상용화가 돼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저 자동 전기차 충전기는 요즘은 심지어 자동 주차도 많이 시도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자동 주차가 가능한 시대에 과연 저게 장기적으로 효용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저는 오히려 예전에 자동 전기차 충전기라고 얘기를 해서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은 아마 카이스트였을 거예요. 카이스트에서 주행 중에 계속 충전할 수 있는 맞아요. 기술들. 네. 저는 오히려 그걸 얘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그게 결국에는 인덕터잖아요. 맞아요. 인덕션을 이용해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그게 이제 차고가 있다 보니
보니까 그거를 줄이는 게 가장 문제긴 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자동 전기차 충전기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는 구현하기가 구현 힘들고 가능성 있죠. 그다음에 웨어러블 에어컨은 제가 아무래도 싱가포르에 있다 보니까 싱가포르이 언제나 26도에서 30도 사이 그다음에 습도는 70% 이상이기 때문에 저걸 필수적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원하지는 않아요. 저거 뭐라고 해야 돼? 열전 효과라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서 열을 전달하는. 네네네네. 그래서 그쪽에 냉난방 겸용이었어요. 지금 파는 걸로 알아요. 소니인가 어디 가전제품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금속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쪽은 몸 안에 넣고 이건 목 뒤로 빼고 그렇게 해서 전류 방향에 따라서 여름에는 이쪽을 온도를 낮추고 겨울에는 이쪽을 온도를 높이고. 제가 볼 때는 저 정도면은 제가 저걸 안 고르겠는데 웨어러블 에어컨을. 근데 아까 열전도 그쵸, 영상이면은 충분히 물리학적으로는 좀 그래도 그리고 제가 또 싱가포르에 있다는 이유로 저는 그 웨어러블 에어컨에 한 표를 더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저도 둘 중에라면은 웨어러블 에어컨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 또 제 차도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다분히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웨어러블 에어컨을 좀 고르고 싶습니다. 네, 웨어러블 에어컨. 무중력 백팩. 네, 사각깎기 기계. 무중력 백팩. 사각깎기 기계는 저거는 어떤 전자 장비는 아니더라고요. 저렇게 연결해서 봤습니다. 이걸 돌리면은 이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과를 깎아주는 그런 장치였고요. 무중력 백팩은 제가 이거를 찾아봤거든요. 이름이 뭐더라? 호버 네네네. 어쩌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것도 저는 조금 흥미로웠어요. 아까 우리 우사인 볼트 그것처럼 우리가 걸어갈 땐 아무리 평행을 유지하려고 해도 우리 몸의 무게중심이 계속 위아래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소비되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 무중력 백팩을 메고 걸어가는 사람의 동영상을 봤는데 사람은 당연히 걷다 보니까 몸은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저 백팩이 뒤에 완충 장치와 스프링 장치가 있어서 땅에서부터의 높이는 거의 안 변해요. 자이로스코프처럼 그래서 언뜻 보면 정말 굉장히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움직여서 저거는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당연히 그러면 무중력 백팩인데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무중력 백팩은 약간 분사장치가 달려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계장치. 아시잖아요. 이렇게 딱 백팩을 하면 날아가는 아이언맨처럼 날아갈 수 있고 저는 그게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장치에 왜냐면 이제 뒤에 분사장치가 달리면은 이게 엉덩이 쪽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분사가. 엉덩이 타면 어떡하지? 이 생각도 맞아. 했었고 그다음에 슈퍼맨처럼 날아가면은 발 쪽에도 다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저건 이미 팔고 있는 걸로 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무중력 백팩의 문제가 평지를 걸어갈 때 몸은 위아래로 이렇게 계속 움직여도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에너지 손실이 없이 이제 편하게 걸을 수 있는데 저걸 메고 높은 등산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위아래의 움직임보다 무거운 물질을 낮은 높이에서 높은 위치까지 옮기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면 저걸 하려면 어떤 장치가 더 부착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평지에는 좋은데 이렇게 올라가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도 약간 스레시홀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평지에서도 그쵸. 걸어도 어느 정도 무거워버리면 더 이상 효율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저도 저게 더 나아요. 사각깎기 기계는 뭐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약간 이거는 CNC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밀링 머신 같은 거 그것만 잘만 만들어놔도 구현할 수 있는 거라서 그 무중력 백팩 제가 찾아보고 한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얘가 일단 스프링 장치랑 완충 장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백팩을 휙 움직이면 얘가 위아래로 진동을 해서 그러겠죠. 그 자연 진동수가 있거든요. 그 자연 진동수랑 사람이 걸어가서 만들어지는 진동수가 잘못해서 맞으면 출렁출렁 될 수, 그럼 오히려 춤추면서 걸어갈 수도. 근데 저도 이렇게 두 개 비교해보면은 그래도 무중력 백팩이 오히려 조금 더 와우 모먼트가 더 맞아요. 있는 것 같고요. 사각깎기야 뭐 예전부터 정밀 가공 쪽에 들어가면 사각 깎는 거 정도야 뭐 얼마든지 깎을 수 있으니까. 우리 집에 있어요. 이미 사각 깎는 기계가. 와이프가 진짜 잘 깎아요. 그렇죠. 기계 사각 깎는 기계. 인간을 뭐 능가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거 동영상 봤는데 신기하긴 해요. 아무리 사람이 걸어가 똑같은 높이로 계속 유지. 닭 이렇게 해놓고 막 움직여도 닭 머리는 이제 그쵸. 고정돼 있는 그 딱 그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그게 이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닭 머리 자체가 고정이 되는 게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앞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백팩입니다. 백팩. 수륙 양용차 전기 스쿠터 에어백. 수륙 양용차는 지금 어차피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 스쿠터 에어백은 저게 현실적으로 사람을 많이 살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에.
요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한국에서도. 맞아요. 기사 봤더니 뭐 중학생이 가고 있다가 몇 미터를 날아가서 그렇게.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궁금한 게 에어백이 저렇게 터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베스트 타입의 에어백이 더 낫지 않을까요? 사람이 입는 에어백. 아, 굳이 스쿠터에 장착하지 말고 그렇죠. 사람을 직접 보호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왜냐면 그렇죠? 스쿠터는 고장 나도 상관이 없지만 사람은 고장이 나면은 인명 중시를 해야 돼서 그 생각에 오히려 저는 더 드는데요. 베스트에 차라리 아니면은 헬멧에 오히려 예전에 어느 동영상인가 보면은 저도 봤어요. 예, 사람 이렇게 탁 넘어지는 순간 신기하더라고요. 예. 쫙 나오는 거죠, 이게. 예, 그렇게. 어. 예, 저도 그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였으면 저는 그걸 선택을 하고 싶어요. 수륙 양용차는 너무 클리셰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진부한. 둘 중에 하나면 그래도 전기 스쿠터 에어백이 나은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륙 양용차는 뭐 이미 네, 나와 이미 있고 있고. 이미 1900 몇십 년대부터 네, 군사용으로. 군사용으로도 엄청 많이 쓰이고. 네, 에어백. 네 에어백입니다. 둘 다 약합니다. 네, 이건 약해. 파도 압력 발전 방치, 그 다음에 칼로리 측정 환경. 오, 이건 뭐 그냥 당연히 칼로리 측정 환경이죠. 근데 교수님 아시겠지만 연구자들은 COI라고 있습니다. Conflict of Interest. 이게 상충 관계라고 있거든요. 법물 내에서 상관없어요. 파도 압력 발전 장치는 깊은 바다에서는 그 표면에서의 파도의 위치 변화가 별로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고요. 너무 또 해변에 가까워서 물이 없어도 안 되고 적당한 정도 수심인 곳에 저 장치가 있으면 파도가 치다 보면은 얘가 부력 때문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장치의 부력을 이용을 해서 위아래 움직임을 파도가 지나갈 때마다 만들면 그걸 이용을 해서 파도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겠다는 그런 장치로 보여요. 결국에는 달의 에너지를, 중력을 이용하겠다. 아, 그러네요. 달의 중력을 끌어와서 에너지로 전환을 하겠다. 칼로리 측정 환경은 저희 랩에서 처음 시도하는 발명품이긴 한데요. 저희가 원했던 게 뭐냐면은 이름 자체도 저희가 스카우터라고 졌습니다. 만화를 보셔야 하는데 예.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이게 외계인 종족 사이아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사이아인이 이제 지구에 왔을 때 지구인의 전투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안경 비슷한 걸 쓰고 있거든요. 오. 이게 이름이 스카우터입니다. 아, 거기서 갖고. 예, 거기서 가져와서 저희가 어떻게 이름을 줬냐면 System for Calorie Observation, Understanding, Tracking with Edible Recognition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스카우터를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음식을 보면 저희가 대충 칼로리를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전체 케이크의 칼로리를 데이터베이스화가 돼 있으니까 거기서 유추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저희가 머신을 그러니까 기계학습을 시켜가지고 만약 이거 먹은 만큼의 어떤 칼로리를 소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으면은 저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앱들은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핸드폰을 드셔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은 몇 칼로리가 나오는 앱은 있어요. 예. 네, 그 앱에 좋긴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정말 먹었냐 안 먹었냐는 모르잖아요. 반만 먹을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다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랑 나눠 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컨퍼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저기 위에 이렇게 씹는 센서까지 좀 달아놔서 몇 번 씹나까지 다 계산을 해서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네, 우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칼로리 측정과 칼로리를 측정을 하게 되면 기계학습이나 AI 쓰면은 이게 탄단지 정보를 다 알 수가 있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러면 되게 좋은 게 당뇨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당뇨 환자분들은 몇 칼로리 먹는지 꼭 계산을 하시고 드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인슐린 꽂고 드시는데 만약에 저희 안경을 쓰고 계시면은 이게 바로 피드백이 들어가서 좀 많이 드신다 싶으면 조금 더 인슐린 도수가 좀 높아져서 바로바로 피드백이 돼서 들어가게. 아, 그거를 연결할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게 연결해서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로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어트로 많은 문제를 겪고 있긴 한데, 저도 해야 돼요, 지금. 다이어트의 가장 큰 문제는 못 끊는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음식을. 근데 저희는 일정 칼로리를 입력을 해 놓으시면은 칼로리가 넘어가는 순간 앞에서 이렇게 발광이 되게 경고, 예, 이렇게 뜨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기 충격도 줄 수 있어요, 저희가. 그건 농담이고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의 의지 문제긴 한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먹는지를 정확하게 칼로리만 계산할 수 있으면 결국에는 다이어트는 안 먹는 만큼 빠지거든요. 그걸 정확하게만 저희가 로깅하고 계산할 수 있으면 어느 순간에서도 다이어트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디지털 위고비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제 위고비 그 복용하는 분들이 그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은 별로 없고 그렇죠. 그걸 중단하면 다시 또 돌아오는 경향이 있어갖고 보조적인 예, 수단. 아주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것이 오히려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저거는 너무 심하게 실험실 네, 실험실용인데 저희도 저것도 많이 미니어처라이즈한 거고요. 아. 왜냐면은 저희가 안경이 있어서 그거를 시각 정보를 처리를 해야 돼서 저거보다 작은 칩을 들어가기는 아직까지는 힘든 상황이고. 근데 저게 잘 되면 지금 그 스마트 글래스를 만드는 회사에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그렇죠. 탑재될 가능성도 있겠죠. 예,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제일 목표고요. 네. 아직까지 문제가 저만큼까지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나오는 조그만 컴퓨터들이 아직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열 문제가 좀 심합니다. 아. 여기가 익어버릴 가능성이.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네네. 있긴 하네요. 그거는 뭐 삼성에게 좀 맡기겠습니다. 그거 빨리 해주세요. 저 요새 심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저 빨리 좀 노코멘트. 해주세요. 두 개가 있네요. 머리 감겨주는 기계. 온도 감지 샤워기. 예. 솔직히 온도 감지 샤워기는 써봤어요, 미국에서. 신기하네요. 예,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게 온도 감지처럼 이게 색깔이 변하잖아요. LED를 쓰면 되고, 일단은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저 배터리를 어디서 충전을 하냐면은 배터리를 쓰는 게 아니고 압력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조 같은 걸 넣어서 압력이 계속 발생을 하면은 전기로 바꿔서 LED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 센서야 너무 쉽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무거나 온도 센서 써가지고 온도별로 색깔만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칩 하나만 들어가면 되고, 저희 집에 있었어요. 또 괜찮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2만 원, 3만 원 정도 했던 걸로. 뭐 많이 비쌀 이유도 없고요, 솔직히. 그리고 이쁘잖아요, 색깔이 이렇게 싹 변하는 거 보면은. 아니 사실 겨울에 그 머리 감고 그럴 때 너무 뜨거운 게 갑자기 나와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맞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계속 손을 대보고 그래야 되는데 저게 있으면 꽤 편리할 것 같아요. 머리 감겨주는 기계는 미용실 가면 잘 감겨주시죠. 그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고 나면은 꼭 여기는 남아요. 이 염색약들이. 이게 제대로 안 감겨가지고. 근데 똑같은 문제가 저기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머리 깎아주는 기계가 있으면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 깎아주는 게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이게. 사과 깎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예. 저기 있다고 하더라도 집에 저걸 하나씩 다 둘 것 같지도 않고요. 굳이? 약간 이런 느낌? 예, 굳이. 근데 옆에 거는, 가격 정도면 우리 살만하다. 예. 그렇게 안 비쌀 것 같은데요? 예, 안 비쌀 것 같고. 예. 샤워기입니다, 샤워기. 수중 스쿠터, 손바닥 인식 도어라. 제가 알기로는 손바닥 같은 거는 여기 뭐 손금의 패턴이 어느 형태든 바이올로지컬 패턴들은 다 개인적으로 고유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용하는 거죠. 예, 그걸 이용하는 것 같고 저번에 병원에 갔을 때는 이 손 등에 있는 정맥 이용해가지고 저도 그걸 이용하는 게 많이 들었는데 네. 손바닥 사실 이미 있는 기술 아닌가요? 예, 이미 있죠. 심지어는 지문으로도 하고. 네, 그렇죠. 지문도 되고 또 제가 이그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게 항문으로 사람 인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서 항문도 가능합니다. 이게 어느 신체 부위든 특정 패턴이 다 있어요, 솔직히. 예. 그다음에 수중 스쿠터는 너무 평이하잖아요. 솔직히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네, 둘 다 이거는 수중 스쿠터는 저건 배터리 문제가 제일 클 것 같고 저기에 RTG를 넣어서 작동한다고 그러면 좀 원자력으로 무한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임프레시브 할 것 같긴 한데 사용할 사람이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맞아요. 스쿠터는 좀 뭐 도락 고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스쿠터를 안 해서. 계단 로봇 청소기? 드론 우산. 저는 드론 우산을 딱 생각하면은 저 에너지는 누가 감당하지? 그 머리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옆으로 들이치고 그러면은 막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하면은 양력이 안 세지고 충돌할 수도 있고 머리가 말려 들어갈 수도 있고 조정 안 하고 아마 따라오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따라오게. 예. 그거는 어렵진 않거든요. 따라오게 해서 그냥 두 손을 자유롭다는 이점은 있을 텐데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낭비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비가 계속 오니까 또 압력도 있을 거고. 저는 계단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가 계단은 잘 못 하잖아요. 계단이 있는 집에서는 저거 있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계단 로봇 청소기 괜찮고 저게 무선이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 몸이 갖고 있는 그 송신 장치일 수도 있고 핸드폰 같이 가지고 있으면 핸드폰에서 자기 GPS 정보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GPS 정보 수신해가지고 그걸로 조절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 보통 이런 센서들이 위치를 정확히 조정하려면 GPS는 안 되잖아요. GPS는 조금 오차가 있을 거예요. 같고 제가 기억나는 게 작은 드론 장난감이거든요. 근데 제가 손만 이렇게 대면은 얘가 손을 피해서 이렇게 뜨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지금도 있는 기술로도 돼요.
확실히. 결국에는 비전이 있으면 확실하게 되고요. 카메라가 달려있는 드론이 그걸 하면 있으면은 되죠. 사람 머리만 따라가라고 하면 되니까 그거 이외에는 제 생각에는 GPS는 좀 부정할 것 같고 가능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들면은 뭐안될 솔루션은 거는 나올 안 것 돼. 같습니다. 그러면 계단 로봇 청소기 그럼에도 계단 로봇 불구하고 청소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씨 이제 또 해야 되는구나. 이거 좀 심각한데. 네. 칼로리 측정 안경. 저는 이거 노 코멘트인데 저는 COI가 있어서 네. 전 교수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거. 일단 저의 필요로 생각하면 당연히 칼로리 측정 안경이에요. 무중력 백팩은 무거운 걸 저렇게 들고 그것도 산을 가는 것도 아니고 평지를 오래 걷는 일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처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저거는 오히려 그 군대 군인들. 행군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장거리를 평지를 갈 때는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산 같은 높낮이가 변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거든요. 저게 백팩에 추가되는 그 무게가 꽤 된대요. 저 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10k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칼로리 측정 안경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심지어는 식습관 같은 것도 바꿀 수도 있어 보였어요. 예를 들어 맨날 제가 음식 먹는 거 보면 제 아내가 제발 좀 오래 씹으라고 하거든요. 씹는 것도 저희 카운트 하니까. 네, 글쎄요. 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조언도 줄 수 네, 있고 네. 그리고 얼마나 먹었는지 판단해서 적정한 칼로리가 섭취됐는지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칼로리 측정 안경 같아요. 네, 칼로리 측정 안경. 네. 아, 이거는 뭐 명확하네. 온도 감시 샤워. 예, 왜냐면 손바닥 인식 도어락은 너무 진부하다라고. 진부해요. 예. 지금 이 얼굴로도 하는 시대. 네, 얼굴도 하는데 그냥 사람의 특정만 인식만 시켜놓으면 다 할 수 있어서 샤워기로 하겠습니다. 아, 웨어러블 에어컨, 계단 로봇 청소기. 네, 저희 집에 계단이 없어서 저는 웨어러블 에어컨이 조금 더 왜냐면 싱가포르에 살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살면 언제나 땀과의 사투입니다. 그 로봇 청소기가 계단과 평평한 곳을 겸용이라면 모르겠다. 장애물이 있어도 그러니까 청소를 한다는 거네요. 집안에 있는 메이저 장애물이라고 하면 이제 계단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계단은 그 지금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로봇 청소기엔 계단은 아예 접근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계단은 장애물로 보죠. 근데 거기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청소를 한다는 거는 좀 매력적이긴 한데요. 저는 로봇 청소기. 그러면은 저도 교수님 따라서 계단 로봇 청소기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웨어러블 에어컨은 연력학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진짜 시원해지려면은 쿨해지는 것보다 더 많은 열을 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 버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지금 버린다고 해도 제 몸 주위에서 버릴 거고. 저거 시판되는 것에 대한 사람들 평가가 저거 팔아요. 예, 예. 근데 문제가 처음에 착용했을 때 약간의 시원한 느낌을 준다. 근데 사실 체온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낮아진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시원한 느낌 정도래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체온에서 발생한 열을 에어컨으로 작동하려면 바깥쪽으로 방출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해서 걸어가다가 옷 안으로 들어가면 더 덥다는 얘기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어차피 열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메커니즘이 몸 근처에서 버려버리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방처럼 갇혀있는 상황에서 열 버리면 결국에 연력학적으로 보면 온도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 과정에 의해서. 맞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시원한데. 로봇 청소기. 네, 로봇 청소기 하겠습니다. 우사인 볼트 신발, 에어백. 아, 이것도. 저는 신발. 저도 신발. 왜냐면 두 개가 겹쳐지면 딱 좋을 것 같긴 해요. 아, 둘 다? 네, 둘 다가 에어백이 우사인 볼트 신발 신는 사람한테 그러네요. 네, 겹쳐지면 신박할 것 같긴 한데 안전까지 생각하는 빠르게 갈 수 있는 신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엑소스켈레톤에 대한 그 남자의 로망이라고 하죠. 맞아. 그 엑소스켈레톤은 이게 증강된 약간 인간, 맞아요. 증강 인간의 약간 표본으로서 우사인 볼트 신발을 꼽겠습니다. 그거는 속도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40까지 나오죠. 네. 시속 40km. 시속 40이면 우사인 볼트만큼 뛰는 거고 시속 40이 엄청난 속도예요. 스쿠터나 아니면은 PMD들, 퍼스널 모빌리티 디바이스들 그런 거랑 같은 레귤레이션을 받아야 그렇겠네요. 무조건 이거 헬멧 써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베스트로 나오는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험 여지가 꽤 있겠네요. 네, 사람이라는 게 그 속도에는 맞춰져 있지 않잖아요. 요거 두 개 경쟁이 속도냐 위험이냐. 안전이냐 맞습니다. 합쳐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네, 합쳐지면. 그래서 신발 하겠습니다. 그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입니다. 그래도 이것도 신발이지. 둘 중에 네. 이것도 신발이죠. 로봇 청소기가 좀 약하긴 해요. 저희 집에 계단 없어요. 정확하게 똑같은 이유입니다. 저희 집 계단 없어. 근데 사실 온도 감지 샤워기는 지금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무 말씀을 못 하시네요.
아니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제가 이걸 골라버리면은 근데 온도 감지사국이 있잖아요.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있었고. 예.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 칼로리 측정 환경은 아직은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버려요 또. 사실 제가 16개 다 봤을 때는 이게 운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누구랑 결정은. 지금 경쟁하면 당연히 칼로리 측정 환경이죠. 우사인 볼트 신발은 아까 우리 얘기한 위험의 문제도 있고. 근데 저는 우사인 볼트 신발이 조금 더 제가 저거를 개발을 안 했다고 그러면은 우사인 볼트 신발도 좀 골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육상 선수 중에 이렇게 다리 한쪽 없으신 분들 저걸 하나씩- 해갖고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빨라갖고 네. 저것도 그럼 약간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칼로리 측정 환경.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요렇게 하다 보니까 요렇게 붙으면은 칼로리 측정 환경이 맞죠. 우승했습니다. 예. 갑자기 자기소개 시간이 되면 저는 어떤 획기적인 그런 걸 떠나서 아주 간단한 물리학의 원리를 이용을 하지만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한 거는 백팩. 저도 이해하기도 동의합니다. 쉽고 네. 간단한 원리면서도 얘기 들어보면 이거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는 의미에서는 그거 좋았고요. 저는 그래도 우사인 볼트 신발이 어떻게 보면 약간 남자의 로망을 좀 자극하는 그 강화인간. 시속 40km. 네, 시속 40km면은 그 예전에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 가제트라고 있었거든요. 막 나오는 거. 네, 가제트 형사처럼 자기 발도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맞아. 가면 저는 하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저랑 같이 이그노벨상 받으신 수상자 중에 일본 분 젓가락을 발명하셨는데 그거는 그러네요. 미세 전류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요걸 짠맛을 나게 만드는 젓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상품화가 또 됐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쿨한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네요. 되게 간단하게 나트륨 수용체라든지 이런 것들 작용을 해가지고 전류로 작용을 하는 거죠. 저염식이긴 하지만 짠 느낌은 좀 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가 가장 좀 생각이 많이 나는 발명 중에 하나고. 예.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네,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오늘 역시 범에 물려가는 상황이긴 한데요. 교수님께서 워낙 확장성이라고 해야 되죠. 아시는 분야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많이 배우고 가는 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박생민 교수님과 함께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계신 연구 잘 마무리돼서 사람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응용이 돼서 곧바로 우리 곁을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특히 스마트 안경은 빨리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거의 다 제가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개발을 해서 1000만 다이어트 인구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법물리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